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스노다 가즈마사 작가님이 지은 3X 독서법이란 독서법 관련 책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이 독서법에 관한 책에 보면은 책의 핵심만 쏙쏙 흡수해 바로 써먹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독서법을 바꾼 순간부터 인생이 극적으로 변한다. 3배속으로 매달 30권 이상 읽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은 3S 독서법의 강점. 첫째, 독서를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부담이 없다. 둘째, 어려운 책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셋째, 지식의 폭이 확장되어 이해력이 높아진다. 넷째, 빠르게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사실 독서법은 읽는 분들에 따라서 정독을 할 때도 있고 속독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독서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책을 이제 많이 읽는 그런 다독이 있고요. 그리고 책을 빠르게 읽는 속독이 있고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낭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는 정독, 그리고 장르나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아무 책이나 마구 읽는 난독이나 남독이라는 그러한 독서 방법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이 정독이나 아니면 속독, 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세상에 정답이라고 할 만한 게 없듯이 요 책 읽는 방법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나에게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때로는 책의 스타일에 따라서 속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책은 천천히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행간의 그러한 의미를 찾아내면서 그렇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는 정독,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이 작가님께서는 빨리 읽는 방법 속독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노다 가즈마사, EX 속도협회 대표이사. 학창 시절에는 국어 성적이 낮았고 성인이 되도록 책과 담을 쌓고 살았다. 하지만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투자 공부를 시작했고 수많은 책을 읽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속독법을 읽혔다. 속독을 배운 지 8개월 만에 속독 갑자원 대회, 이제 2018년에 있었던 대회인데요. 그래서 준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열린 전국 속독 속회 콘테스트에서 우수상 1위를 수상했다. 이후 많은 책을 빠르게 읽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실생활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속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전국을 돌며 강연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속독 교실을 열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며 속독법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의사, 비행기 조종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부터 경영자, 회사원,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를 받았고 95% 이상이 쉽게 따라했다. 대기업부터 학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도 연수를 실시하며 속독법이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시험 합격률을 높인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네,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서법을 배우면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다. 성공한 사람들은 책 읽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학창 시절에 전혀 책을 읽지 않았다. 국어 성적은 하위권에서 찾는 것이 빠를 정도로 못했기 때문에 졸업한 후 책을 읽으려고 하면 학교에서 억지로 국어 공부를 한 기억에 진절머리가 나곤 했다. 게다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내가 책을 읽는 일은 평생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속독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다. 속독을 배운 것은 심약한 성격의 소유자인 내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계기였다. 수중에 갖고 있던 돈은 17만엔, 우리 하나로 환산하면 약 190만 원 정도 됩니다. 밖에 없었고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돈 공부를 시작하면서 과제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어야 했다. 나는 책을 읽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짬을 내서
얼른 책을 읽어야 했고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그러다가 속독을 만났다. 속독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나는 이전에는 책을 빨리 읽는 것은 고사하고 책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속독을 배운 후 스트레스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게 되었다. 이렇게 속독은 내가 독서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책을 읽을 때 학창 시절에 억지로 국어 공부를 하던 기억을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돈을 버는 공부의 일환으로 성공한 투자자와 사업가,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역시 속독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들의 독서는 학창시절 국어 공부를 할 때 책을 읽는 방법과는 달랐다. 예를 들어 국어시험에서는 가장 적절한 대답을 고르시오 라고 질문하지만 속독법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답을 고르시오 라고 질문한다. 즉 속독법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대답을 발견하기 위한 읽기 방법이다. 속독 기술은 누구라도 익힐 수 있다. 속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히 내가 생각하는 속독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말을 말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학창시절에 배웠던 책 읽는 방법이 왜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지 알려준다. 또 사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책 읽는 방법을 소개한다. 모두 속독을 한 후에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다고 해도 책의 내용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다. 더불어 저자의 지혜를 자신의 기술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반면에 빨리 읽으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깨달아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으므로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나는 경영자를 위한 독서 연수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참가자는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들이다. 그들은 책을 효율적으로 읽고 환경을 바꾸고 경험을 넓혀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수단을 찾기 위해 독서 연수 교실을 찾고 있다. 나 자신도 많은 책을 읽으면서 돈에 관한 기술은 물론 직장인으로서 일의 기술도 향상시켰고 승진도 했다. 그리고 헤드헌팅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 돈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었으며 독립해서 창업도 했다. 지금 이렇게 속독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도 책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속독의 기준은 책을 지금보다 빨리 읽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3배속으로 읽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책을 빨리 읽으면 독서에 대한 부담이 줄고 자연스레 독서량도 늘어난다. 따라서 독서량도 3배, 지식도 3배, 시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도 3배가 된다. 단지 책을 3배 빨리 읽었을 뿐인데 모든 게 3배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얻는 셈이다.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던 평범한 내가 책을 100% 활용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6장에서는 내가 가르치는 독서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1장에서는 빨리 읽고 기억할 수 있는 본질을 알려주고 2장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독서법을 공개한다. 3장에서는 한 권의 책을 빠른 속도로 읽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이 책은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지 않아도 된다. 특히 속독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3장부터 읽고 독서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난 뒤 4장에서는 속독을 잘 활용해서 정보 수집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익히고 5장에서의 책의 가치를 최대화해서 나만의 기술로 바꾸는 법을 배운다. 이런 식으로 평생 활용할 독서법을 익히기를 바란다. 책을 다 읽은 후 실천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긴다면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서 이 책을 다시 읽기를 바란다. 이 책을 다 읽고 빨리 읽는 독서법을 실천한다면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제부터 책이 갖고 있는 힘을 끌어내는 기술을 익혀 아직 가보지 않은 독서 세계의 문을 열어보자. 목차는 제1장
천천히 읽어도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다면 차라리 빨리 읽는 편이 낫다. 제2장 직장인 90%가 모르는 진짜 독서법. 제3장 가장 빨리, 가장 짧은 시간에 책을 읽는 방법. 제4장 한 권을 읽어도 결과를 만드는 3X 독서법. 제5장 책 속 지식이 내 능력이 되는 4가지 방법. 제6장 책을 빨리 읽었을 뿐인데 인상이 바뀌었다. 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리 여러 번 읽는 것이 기억에 유리하다. 속독을 가르치다 보면 책을 빨리 읽어도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물어본다. 책을 천천히 읽으면 책이 내용이 잘 기억되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전제할 것이 있다. 바로 속독이란 말 그대로 빨리 읽는 것이지 잘 기억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책을 읽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접어들었을 때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다고 해도 보통 한 번 읽고 그 내용을 100%다 기억할 수는 없다. 실제로 속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이 입증이라는 기사가 라이프 해커에 게재된 바 있다. 과학적으로 속도와 정확성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문장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이해력은 떨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즉, 빨리 읽을수록 이해력은 떨어진다 라면서 속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속독과 정확성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면 천천히 읽으면 읽을수록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천천히 읽었는데도 정보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면 문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책을 천천히 읽는다고 책의 내용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다. 적어도 독서 분야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독서 분야의 한정에서 말하면 독서 속도와 머리에 남는 정보량은 관계가 없다. 독서 속도와 기억에 남는 정보량 사이에 어떤 관계도 없다면 빨리 읽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용을 읽기 전에 책을 다시 읽으면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빠른 속도로 여러 번 읽을 때 머리에 남는 정보가 늘어나게 된다. 문장을 읽는다와 문장을 기억한다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문장을 읽을 때 사람들은 문자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로 변환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그 처리 능력을 높이면 빨리 읽으면서도 제대로 머릿속에 남길 수 있다. 먼저 전체를 훑어본다. 지금 나는 속독을 가르치고 있지만 과거에 나는 책을 굉장히 느리게 읽었고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직장인이 되어서도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직업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을 활용해 검색해서 읽었다. 그러다 보니 책을 읽을 기회는 줄어들었고 책장을 펼치기만 해도 질려버렸다. 상사가 만화책이라면 읽을 수 있을 거야 라며 책을 추천해 준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글자만 가득하고 사람들이 대화할 때만 그림이 나오네 라는 생각에 몇 쪽 읽지 않고 내던졌다. 교재나 매뉴얼을 억지로 읽어야 할 때도 몇 쪽만 읽으면 집중력이 떨어져 끝까지 다 읽을 수 없었다. 나를 포함해서 책을 느리게 읽는 사람들은 첫 장부터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책의 첫 장부터 읽기 시작해서 3쪽 정도 읽다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첫 장부터 읽기 시작한다. 읽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또다시 첫 장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결국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책 자체를 읽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다. 즉, 책을 읽는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다. 속독을 배우고 책 한 권을 다 읽고 난 후 깨달은 것이 있다. 책의 전반부만 읽으면 좀처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원인은 바로 책의 구성에 있다. 예를 들어 내 특징을 활용한 방법을 쓴 책이 있다고 하자.
사람에 따라서 방법만 알아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그 방법이 좋은지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책 앞부분에 뇌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제로 책 후반부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전자의 경우에는 뇌의 메커니즘부터 읽기 시작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 경우 책 전체를 훑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앞부분부터 반복해서 읽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전반부의 내용과 결론인 방법을 관련 지으면서 읽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책을 느리게 읽는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쉽다. 한 그루의 나무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숲 전체는 보지 못하게 된다. 즉,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 다시 말하면 본질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진정한 이해는 깨닫는 것과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에 있는 말이나 문장을 보면서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이디어를 얻음으로써 현실에 적용할 방법을 찾아낸다.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전체 숲을 훑어보면서 그 중에서 관심이 가는 나무를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빨리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숲을 훑어보기 위해서는 한 권을 빠르게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빨리 읽으려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속독으로 경험을 넓히면 행동이 쉬워진다. 단지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아웃풋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웃풋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글을 써는 것을 생각한다. 사실 쓰기 같은 아웃풋은 그리 어려운 방법이 아니며 나도 늘 하고 있다. 그러나 쓰기는 아웃풋의 전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해력을 높이는 데는 환경과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말로 표현한다고 해도 지금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라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자기 개발의 방법으로 독서를 생각한다면 환경과 경험의 요소를 높여야 한다. 결국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변환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4장과 5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같은 책인데도 왜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낄까? 같은 책을 읽는다고 해도 나의 감상과 상사, 동료 혹은 친구의 감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책이든 영화든 다른 사람들의 감상평을 듣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책 읽기란 문자 정보를 이미지 정보로 바꾸는 것으로 그 변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책을 읽는 사람이 다르다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읽고 싶은 책, 읽기 쉬운 책을 읽는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독서는 공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독서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독서를 공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창시절부터 익숙해진 독서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장인이 책을 읽는 목적은 문제 해결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다. 저자의 노하우와 폭넓은 지식을 체득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성장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바쁜 시간을 쪼개 책을 읽게 만드는 힘이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자. 직장인이 책을 고를 때는 문제 해결과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가장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 목적에 부합하는 책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좋다. 하지만 저자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두껍고 어려워 보이는 책을 무리해서 선택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입사한 후 사원연수에 일하는 후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어야 한다고 해보자.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에 맞는 그러한 독서법을 찾아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